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생명과학의 전환가액 조정 상향 리픽싱이 나왔는데요. 자, 이 공시 내용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 18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 물량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숏스키즈 기대할 수 있는 이 48,000원 라인을 종가상으로 일단은 회복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까지 제가 48,000원 위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가 이탈되었을 때 한 3일 이내에 다시 추세를 되돌리면 기존 추세가 강화되는 일종의 이제 페일러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이 연봉이 목요일 나오고, 결국 이제 주말에 있었던 IR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목요일 관련되는 연봉이 단순히 그냥 빠졌다기보다는 항서제약에서 이 페일 관련되는 부분에 노이즈가 좀 나오면서 빠졌는데, 요걸 이제 아침에도 올려드리고 이제 주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12월 달에 항서제약의 캄네리주막 관련해서 인스펙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FDA 조사관이 가는데 여기 뭐 ORA 관련되는 이 규제 조사국 산하에 있는 그 트레이닝을 받은, 학습을 받은 이제 조사관이 가는데요. 이 CDER 쪽의 어떤 그 부분도 같이 보통 가서 이 시판전 실사에서는 갑니다. 그래서 보통 국외 같은 경우에는 폼 482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는데, 한 5일 정도를 하고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럼 12월 달에 했다는 말은 뭐 이 한 일주일이나 2주 상관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항서제약에서 하는 것이고, 이걸 FDA가 공식적으로 막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그리고 실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이제 조사관들이 그 서류 형태인 이 폼 483 관련되는 부분들을 발행할 이유가 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 CGMP 시설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어떤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조항에 부합되는지를 따져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폼 483이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좀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심각한 부분, 요렇게 하는 경우 이제 폼 483이 나가는데, 요게 이제 15일 이내, 보름 이내에 만약에 항서제약이 이 부분들을 답변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FDA 이제에서 그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이 실사 보고서가 있거든요. EIR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노액션 인디케이터라든지 그 볼런터리 뭐 액션 인디케이터라든지 오피셜 액션 인디케이터, 이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폼 483은 노액션 인디케이션을 제외하고는 두 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진양훈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VAI 관련되는 부분이 해도 이제 폼 483은 나오지만, 거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뭐 추후에 뭐 이렇게 OAI 관련되는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안 나오는데, 근데 폼 483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서는 두 가지 중에 어떨 걸까에 대한 어떤 팩트 체크를 항서제약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졌다 이런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IR 과정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요게 VAI 관련되는 부분이다. 작년 8월달, 9월달에 리보세라림 또 이런 과정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1월 말이나 2월 달에 이 부분들이 결국은 항서제약에서 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IR 관련되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 사설 사이트에서도 뭐 이렇게 뜨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뭐 여기에 대한 어떤 팩트 체크는 향후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없으면 사실 이제 3월 달에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 어떤 기대감도 뭐 자문위 개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없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3월 말이니까 이제 뭐 남은 게 한 2, 3개월 정도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좀 원봉이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 날에는 이 부분들이 반등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말 쪽에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는 갭업을 시키면서 장중에 55,000원까지 일단 바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흐름 리듬은 48,000원으로 일단 이제 분봉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위에 일단 다시 올려놨습니다만, 시간에 또 이제 한 250원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250원 정도가 빠져서 좀 아쉬운 어떤 이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48,000 위로 이제 안착하는 부분들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요. 확실한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이 연봉의 시가 라인 한 58,000원을 넘겨서 이제 양봉을 만들고 이 흐름을 만들면 바로 이제 파라볼릭자도 다시 전환이 되어 버리거든요. 추세가. 그런 흐름들을 만드는 게 가장 좀 안전한데, 이런 어떤 주가가 하락할 때 수급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게, 프로그램 쪽의 어떤 매도 물량들이 장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도하고, 오늘도 아침에 올라갈 때 프로그램 플러스였다가 매수 흐름이었다가 이제 이내 매도세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개인들은 이제 작년 양도세 관련된 이슈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일단 매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들은 최근에 계속 이제 매도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수급 주체별로 이제 종목별 정권사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이제 4일날 빠졌던 이후에 이제 오늘까지 3개월 동안에 이제 수급 주체를 보게 되면, 신한이 역시 이제 이 공매도 창구잖아요. 여기가, 매도에서 영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하는 이제 모건스탠리, UBS, BNB, 뭐 JP모간 여기에서는 여전히 좀 매수 흐름들이 나오면서 쇼커버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는 이제 강보합세인데 뭐 생명과학이라든 제약이라든 테라피틱스 여기에도, 그러니까 HLB가 어떻게 움직이에 따라서 이제 연동하는 구조는 여전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생명과학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4시 이후에 또 이제 전환가액 조정 관련되는 공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제약바이오에서는 이제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인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BW라든지 CB 발행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재무구조에서 이제 뭐 이익단을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 좀 금리 상승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CB나 BW거든요. 결국은 이제 자금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주가가 괜찮아서 그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한에 이제 의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행 주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뭐 좋은 어떤 부분이 이제 12BW인데, 이게 이제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버행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에는 좀 이제 제한적인 영역을 좀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전환가액 그 조정 같은 경우에도 리픽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물량이 늘어나는지 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부분들은 조정 전 전환가액이 9,432원에서 1,204원으로 늘었죠. 상향 리픽싱이 되게 되면 그나마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이제 전환 가능 주식 수가 87만 주에서 81만 주로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버행 이슈에서 조금 이제 부담이 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할 때 시가가 올라가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3개월마다 계속 이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서 상향 리피싱도 있고, 하향 리피싱 되면 요 이제 조정 후 이제 전환가액 자체가 낮아지니까 주식 수가 훨씬 많아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어서 주가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가액 적용일이 1월 7일. 예. 그리고 요 부분은 작년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11회차 이 전환사채 컨버티블 본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발행이 작년도 6월 달에 83억 정도 규모고요. 이 보면 사채 이율에 보게 되면 금리는 거의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금리가 낮았던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그 이자율을 낮게 주면서 주식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3호죠. 3호고 이제 여기 이제 HLB 테라피틱스 쪽으로 가는 어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가액이 이제 발행될 때는 1204원 정도에 이렇게 하다가 3개월마다 이제 이 전환가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올해 이제 7월 달부터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도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락에 따라서 리픽싱이 될 수도 있고, 올라가도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최저 조정가액은 7,143원 정도 돼 있죠. 작년 6월 달에 청약하고 현금으로 이제 뭐 들어오는 어떤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호니까 특정인이 이제 HLB 테라페틱스 대상입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서 납입 능력 및 투자 시기들을 고려해서 이제 선정을 한 거죠. 계열사에다가 줘서 이 83억을 조달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연초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사실 2%가 빠지면서 41위안 정도가 떨어져서 이 작년 11월 달에 50위안 부근에서는 거의 지금 한 20% 가까이 다시 또 내려오면서 부진한 흐름을 연초에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공매도 거래는 오늘 12,000주 정도, 지난주 금요일보다 좀 더 늘었죠. 그리고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400 이제 한 중반 정도, 460만 주대 부근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1월 4일 기준으로는 1, 3일 대비해서는 조금 늘었는데,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음봉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상한이 계속 이렇게 되면서 2100만 주에서 이제 1300만 주니까 여기는 상한만 본다라고 거의 800만 주가 지금 대차잔고 준 거거든요. 결국 이제 공매도가 대차잔고의 전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제 시차를 주고 공매도 잔고가 줄면서 대차 상한도 이제 계속 일어나면서 줄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올라갔을 때는 이거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이 소스키즈 관련되는 여부가 중요한데, 아무튼 이 48,000원대 윗단을 유지하면서 이 다가오는 재료들을 반영하면서 유지하면서 이제 이 주가 흐름을 내느냐가 이번 주도 뭐 일단 중요하니까, 내일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계속 이제 살펴보시는 전략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실 때는 제가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예,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 링크와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